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시간에는 영란은행의 그 후반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은행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1713년쯤에는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 비중이 거의 20%가 이제 넘어서는 등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과 달리 이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정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거나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러면은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때 영란은행에서 자금을 이렇게 빌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런 중앙은행 시스템을 부러워는 하는데 이 문제들이 생기면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이 거의 영국만 이런 식의 중앙은행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서 나중에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중요한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 후반때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영란은행도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봤는데 영란은행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10%인데 영국은 2%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다가 용병을 사서 또 전쟁에 내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해치우려고, 그만큼 영국의 중앙은행이 상당히 신경을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 사실상 유럽 전역을 장악하니까 영국에서도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혼란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정부, 영국 그 파운드, 이제 은행권이죠, 과 금의 교환 비율이 이제 고정에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왔는데, 금값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1797년에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영국의 윌리엄 피트 총리가 그동안의 그 영란은행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 1696년 이후에 계속 유지해왔던 그 은행권을 금태환을 언제든 하겠다라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쟁 때문에 이 태환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옛날로 완전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나오면서 금의 가치가 이제 폭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왔는데요. 역사에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전쟁 자금이 필요할 때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 그래서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던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영국도 실은 지난 100년 동안 그 1696년 이후에 영란은행을 만들고 나서 100년은 잘 유지했다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이제 대비하는 상황에서 금태환 의무라는 것들이 영란은행의 발목을 어떻게 보면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태환 의무를 잠시 족쇄를 한번 풀고, 그래서 화폐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걸 보면 지난 우리 인플레이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전쟁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을 때의 이 인플레이션은 거의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통화량이 급등하게 되고, 정부로서는 실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1680년대 후반쯤에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 대비 한 4%밖에 안 됐는데요. 이 18세기 전쟁 기간에는 거의 2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돈을 찍어서.
조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나폴레옹 전쟁을 전후로 하는 그 영국에서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이제 했었는데, 이런 금태한 중단 선언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결국 영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자,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영란은행이 다시 금태안을 재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상당히 망설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금태안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려면은 그동안 풀었던 통화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위축될 겁니다. 그나마 경기가 쭉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 어떤 정부든지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정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인데요. 그때 그래서 금태안을 재개할 거냐 아니면은 하지 말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제안을 가지고 영국에서 심각한 이제 논쟁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뷰리스트 컨트로버시라고 해서 지금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금태안 재개해야 된다. 왜? 금이나 은 같은 이 귀금속만이 진짜 지폐이기 때문에 금태안을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금이나 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귀금속만이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있는 만큼 써야 된다. 국내 금 보유량과 일치하는 만큼의 통화량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카도 또는 토마스 멜서스를 중심으로 하는 잉글랜드 출신의 상인, 정치인, 뭐 이런 학자들이 금만이 진짜 돈이다. 빌리언이 이제 금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금태안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을 빌리오니스트 지급론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폐의 발행을 철저하게 규제해서 국내의 금 보유량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품 화폐론이라고 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그죠? 자,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론가들 또는 실제로 상인들, 금융 실무자들, 은행가들은 지폐는 우리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귀금속만이 화폐가 아니라는 거고요. 실제 화폐는 그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정부가, 국가가 그 권위를 보장하는 사회적인 신용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신용화폐론이라고 하죠. 상품화폐론에 반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엔티 뷰로니스트, 반지급론자라고 합니다. 사람들 간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을 너무 잘했던 데이비드 리카도 중심의 지급론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통화량을 축소해서 경기를 위축시키더라도 다시 금태환을 재개하게 되죠. 금태환법이 1819년에 만들어지면서 재개됐는데 결국에는 1820년대 중반에는 경기 침체가 오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금태환을 재개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남미에 대한 어떤 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이제 비인 회의 등등 때 그리스도 독립을 했던 것 같고요.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어떤 향후 전망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 투기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공황이 발생했던, 오히려 영란은행이 과도하게 영업을 확장하다가 이 버블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 영란은행에 대한 시선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돈이 털렸던 이 올드 레이디에서 자기 속만 채우고 버블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의 적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늘어가면서 영란은행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갔습니다. 이런 시각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미국에서도 이 중앙은행을 폐지하자는 이런 주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부자와 은행을 서민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도 제2차 미국 중앙은행을 연장을 거부하면서 폐지해버립니다.
그 뒤로 미국은 프리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없는 80년의 이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프리 뱅킹 시스템, 자유은행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없어도 일반 은행들끼리 금태한 준칙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면 통화 가치도 안정이 되고 버블이나 금융 위기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중앙은행 필요 없다는 거죠. 영란은행도 이런 같은 맥락의 논의에 휩쓸리면서 1833년에 이제 만료 예정인 이 런던 지역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1696년에 처음에 그 영란은행을 만들 때부터 줬던 그 권한들을 이제 몰수하고 해체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란은행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1832년에 일단 런던 지역 내의 발권의 독립성, 독점권을 연장하는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금태안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발행을 금 보유량에 맞춰서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하겠다. 일단 정부와 이 통화량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하는데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허가가 연장이 돼서 연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해체됐는데 영국 중앙은행은 잘 버텨서 연명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그런데 한 10년 있다가 상황이 또 바뀌어집니다. 이때 빅토리아 시대, 여왕 시대의 영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전 세계 패권을 또 쥐게 되고 전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이 전반적인 영국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산업에 지원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통화 이런 정책을 수행할 만한 영란은행의 역할들이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역할을 강화시키는데요.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수상이 나타나서 영란은행의 역할들을 오히려 강화시키자. 그 전까지는 런던 지역에서만 이 화폐의 독점적인 발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다른 지역은 다른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전체 영국의 그 화폐의 이 발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독점적인 발권력을 영구히 인정하고, 그리고 금 보유고와 화폐 발행을 연동하는 이런 근본의지를 실시한 것. 필은행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전까지 각각의 은행권을 발행해오던 지방 시중은행들 이런 발권을 빼앗아서 영란은행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영란은행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19세기에는 영란은행은 금태환 약속을 근간으로 금리를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영국 전체의 무역량, 그다음에 금의 유출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1873년쯤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때부터 만든 겁니다. 그때 편집장이었던 월터 베젓이라는 사람이 롬바르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라 썼냐면 계속해서 이 그 뱅크런 같은 이런 금융 위기들이 나오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영란은행이 은행 중에 은행 위에 있는 은행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최종 대부자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은행이 만약에 금융위기로 거의 뱅크런 상황에 갔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은행의 금융위기를 막아줄 수 있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 자금을 예치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행 중에 은행,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떤 은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영국이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란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많이 줄어드는.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19세기 말에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겠죠. 자,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영란은행은 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실제 영란은행의 주주가 이제 아까 금세공업자 뭐 이런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정부가
1946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영란은행이 국유화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유화서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뒤에 후발 국가들, 신흥국들,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은행과 달리 영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어떤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반 무슨 금융기관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었고요. 1946년에서야 국유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이 영란은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 전후에 그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다시 금태환을 정지하게 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대처를 슬기롭게 하면서 다시 금태환을 재개하면서 현재의 그 아주 상당히 커다란 그 근대식 중앙은행으로 도약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